HLB가 가남신약 NDA에 대한 본심사 착수와 함께 클래스2로 분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악재로 활용한 공매도에 강한 공세 속에 투매 물량이 합세하며 15%라는 기록적인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클래스2의 의미와 함께 15.01%나 급락한 HLB의 낙폭이 과연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나서 향후 주가의 향방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나온 15.01% 하락은 HLB의 역대 하락률 가운데 몇 위에 해당하는 수치일까요? HLB가 대표적인 신약개발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 15% 전후 주가 변동성은 몇 달에 한 번 볼 수 있는 흔한 이슈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번에 나온 15.01% 급락은 HLB 역사상 역대 10위에 해당될 만큼 이례적인 단일 낙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했다고 막연한 공포심에 투매를 한다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추가 매수에 나선다면 반등 시에는 허탈감을 느낄 것이고 추가 하락 시에는 심리적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슈가 하루 만에 15%가 넘는 급락을 초래할 만한 사안이었는지를 냉철하게 점검한 뒤에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금요일 코스닥 제약 섹터가 5.25%나 급락했기 때문에 HLB의 약세는 제약 섹터 부진에 영향을 준 것과 동시에 그 약세 흐름으로부터 다시 압박을 받는 상호작용적 약세 국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간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15.65%나 급등한 가운데 코스닥 제약 섹터 또한 11.95%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3.14% 하락한 HLB는 지수나 섹터 강세에 적지 않은 소외감을 느낀 채 한 주를 마감하였습니다. 월간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24.2%나 급등했고 제약 섹터 또한 21.2% 급등했기 때문에 HLB는 9.25%나 상승했음에도 상대적 박탈감 속에 1월 증시를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HLB의 급락 조짐은 하루 전인 1월 29일 NXT 거래에서 이미 예고되었는데 정규장 마감 이후 나온 가남신약 본심사와 클래스2 배정 소식으로 장중에 19%가 넘는 급락세를 연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멤버십 회원방의 당일 분석 내용을 다음날 공유해드리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는 HLB가 단기 고점을 찍고 반락할 가능성을 과거의 사례를 예시하며 암시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안내드린 대로 2차 NDA 당시에는 재심사 접수 완료 소식 이후 최고점인 97,600원에서 58,800원까지 39.75%나 급락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전열을 재정비한 이후 재료 소멸 이슈를 부각시키며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올 것을 사전에 감안하여 이러한 정보를 텔레그램으로 공유해드리기도 했지만 예상보다 본심사 통보가 조기에 나오면서 변동성 또한 조기에 확대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진행 중인 1억으로 8억 만들기 이벤트 종목에서도 HLB를 추천하였는데 보시다시피 해당 물량은 66,400원에서 전량 익절하기도 하였습니다. 멤버십과의 형평성으로 목표가를 하루 늦게 공개하고 있지만 66,400원이 주요 변곡점이라는 점은 지속적으로 강조드려왔기 때문에 평소 출량파 분석을 신뢰하시고 제시한 대로 대응하셨다면 차익을 취하거나 고점 익절과 저점 재매수를 통해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확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장기 물량을 그대로 보유한 채 단기 대응을 병행하며 최근의 급락세에도 2차 CRL 이후에만 800%가 넘는 투자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멤버십 또한 최고점에서 HLB 단기 대응 물량을 전량 익절하는 등 주요 변곡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번 급락 파동에서도 견조한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클래스2 배정 이슈로 1월 29일 NXT 거래에서 장중 19%가 넘는 급락이 나왔을 때 당시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확률적으로 클래스1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기대감이 선제적으로 주가에 반영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9%나 급락할 이슈가 아니라고 분석해드렸습니다. 또한 19%까지 하락한 구간은 단기 투자 관점에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해드릴 만큼 과도한 낙폭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공매도 공세가 강화되고 상방 세력들이 개미털기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방조한다면 단기 추가 하락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주식 투자의 기본은 거시적인 방향성을 예측한 후에 단기적으로는 당일 이슈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대응 물량은 클래스2 이슈가 승인 가능성에 전혀 영향을 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펀더멘탈과 관련이 없는 과도한 낙폭은 낙폭의 크기만큼이나 조기 회귀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변곡점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면 공매도 공세는 단기 대응에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인위적으로 하락시킨 주가는 머지않아 본래의 가격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HLB는 현지 시간으로 1월 23일 간암 NDA 재신청 서류를 제출했으며 불과 2영업일 뒤인 1월 27일 FDA로부터 공식 본심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FDA가 서류를 검토해서 결정하는데 30일의 기한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틀 만에 본심사 확정은 매우 신속한 행정 처리입니다. 이는 제출된 보완 자료가 FDA의 기본 요구 조건을 충족했음을 의미하며 행정적 절차가 지연 없이 매끄럽게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호재와 악재를 시간차를 두고 반영하거나 재료의 성격과 전혀 다른 방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주가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클래스2 분류는 기본적으로 악재라고 볼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FDA 규정상 제조 공정인 CMC 실사 이후 보완 지적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신청 시 클래스2로 분류될 가능성이 애초부터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6개월이라는 확정된 타임라인 안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NDA 신청 때는 사측에서 클래스1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고 주가 또한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 사실이며 2차 CRL 직후에는 진 회장이 직접 클래스1 가능성을 거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NDA 재신청을 전후해서는 사측이나 관계자들이 클래스1 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없었으며 언론 또한 그러한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소멸됐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FDA의 규정상 배정 가능성이 높았던 결과에 대해 시장이 과잉 반응을 했거나 이를 빌미로 공매도의 압박으로 인한 조정이었다라는 분석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HLB의 FDA 승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단연 CMC 이슈이며 해당 문제가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최대 변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은 두 번의 CMC 이슈로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회사의 명예를 걸고 전사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CMC 문제는 통계적으로 CRL을 거듭할수록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또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투자은행인 웰스파고가 2024년에 발간한 보고서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FDA가 발행한 CRL 가운데 CMC 관련 사유가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CMC 사유로 CRL을 받은 사례의 최종 승인율은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HLB의 IR 자료에서도 활용되었는데 언론에서도 웰스파고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서 CMC 이슈가 승인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훼손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자주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CRL을 반복 수령했을 경우 최종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CRL 1회 수령 시 승인율은 45%이며 2회 수령 시 승인율은 43%이며 3회 이상에서는 67%로 집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HLB는 CRL 사유가 CMC 이슈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판단한다면 89%라는 승인 가능성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두 차례 CRL을 받았기 때문에 통계적인 승인 가능성은 89%를 초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추가로 압도적인 임상 결과는 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의 위치 또한 과거의 사례와 비교한다면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거보다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할인된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직전 간암신약 NDA 재신청 때인 2024년 10월 10일에는 주가가 81,600원에서 6만원까지 26.5% 급락했던 사례가 있었지만 당시는 선제적으로 기대감이 주가로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위치는 가격 메리트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또한 리보세라닙의 압도적인 임상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란셋에 두 차례나 게재되며 국제적 위상을 굳건히 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금요일 HLB 주가가 정규장을 마이너스 10%로 시작해서 5% 정도 추가 하락한 이유는 코스닥 제약바이오 시총 2위였던 ABL바이오가 산오피의 기술이 전한 신약이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소식으로 19.47%나 급락한 것이 일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FDA의 규정으로 볼 때 클래스2 배정 가능성이 높았던 결과에 대해 시장이 과잉 반응을 했으며 이를 빌미로 공매도의 압박으로 낙폭을 확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주가는 시간차를 두고 본래의 가격으로 회귀할 것이며 그 시기는 과거의 33일보다는 훨씬 짧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보다 주가 위치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당연히 과거보다 높은 반등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주가 위치와 파이프라인의 가치 변화를 고려한다면 조정폭은 짧을 것이며 반등폭은 훨씬 더 길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금융투자의 역대급 순매수세를 분석해드리지 못했는데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출양파 채널이 자체 제작한 그래픽 자료를 보시면 한 주간의 동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금융투자의 매수세에는 ETF 패시브 자금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승인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매수세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해당 분석은 다음 영상이나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텔레그램을 통해서 상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에 집중하느라 일주일에 한 편만 업로드하다 보니 유튜브 알고리즘이 영상 노출을 제한하여 과거보다 조회수가 크게 떨어졌지만 그동안 분석해드렸던 단기 고점이나 저점을 포함하여 제시해드렸던 변곡점들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해왔던 만큼 꾸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HLB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때는 텔레그램으로 HLB 분석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2843명의 구독자가 함께하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 참여하시면 1억으로 8억 만들기 추천 종목과 함께 글로벌 시황 분석과 HLB 분석을 매일 장전해 무료로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억으로 8억 만들기 이벤트 종목과 멤버십 추천 종목의 투자 성과입니다.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1억으로 8억 만들기 이벤트의 이번 주까지 수익 금액은 1억 7,900만 원을 기록하였으며 지난주 대비로는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억 원으로 8억 만들기라는 타이틀로 10월 15일부터 진행했었는데 개시한 지 3개월 17일 만에 1년 목표치인 1억 원 수익의 2배 가까이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해당 이벤트가 지속된다면 3년 목표치인 8억 원 수익을 1년 안에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멤버십과의 형평성으로 목표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증권사마다 신용한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해당 이벤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린 대로 신용 매수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억 원으로 최대 3억 원까지 투자하는 조건이며 수익 금액 역시 신용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있는 분석가의 조력이 있다면 신용제도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HLB 단기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데 2차 CRL 이후 HLB는 19.4% 상승하고 HLB 제약은 2.9% 하락했지만 고점 익절과 저점 재진입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801.7%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호재가 즐비한 장기 투자 종목의 기대 수익률을 뛰어넘는 투자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단기 투자나 부분 대응을 병행한다면 추가 수익을 취하거나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거래량이 줄어들며 침체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며 잦은 매매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주가 퍼포먼스에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병행하는 것은 추가 수익은 물론이고 주가에도 긍정적이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멤버십 추천 종목은 압도적인 투자 성과로 2025년을 마감하고 3주 전부터 2026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보유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4,961.9%이며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5,683.6%입니다.
손절로 마감된 종목은 10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난주 대비 수익률이 크게 증가하며 2026년 새해에도 압도적인 수익률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2025년 익절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8,326%였으며 2025년 손실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4,153%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상세한 투자 성과는 1월 4일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향방을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주도주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추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 증시와 다르게 주식 분석가의 수익률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우리 증시에서는 대다수의 주식 분석가들이 추천 후 예후가 좋지 못한 것은 뒤로 숨겨 함구하며 예후가 좋은 추천 사례만 과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향파 채널이 주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있지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출향파 채널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분석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향파 채널은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셨던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향파 최선 호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